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BMW M3 투어링입니다. 이 차를 춘천 외곽의 와인딩 로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3.0 직렬 6기통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으로 510마력과 66.3kgm의 토크를 내고요. 그리고 M X드라이브라고 4륜구동입니다. 그리고 8단 M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를 ZF에서 만든 거죠.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무게는요 M3로서는 꽤 중량급인 1890kg입니다. 이 차는 어떤 다른 일반 BMW 모델들처럼 독립된 주행 모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정 구간마다 이 순서대로 좀 단계를 높여가면서 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MX 드라이브 4륜구동이지만 DSC를 오프하면은 이 뒷바퀴를 좀 더 일을 많이 시키는 4WD 스포츠나 아니면 완전 후륜구동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SC를 오프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스에서 보통 차를 탈 때는 처음에는 그 에코모드를 보통 안 타는 편인데요, 얘는 노멀이나 컴포트에 해당하는 주행 모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만 아주 잠깐 이피션트 모드로 좀 주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지난 후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로 단계를 높여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이 4륜구동 스포츠, 그 다음에 또 완전 후륜구동일 때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로직은요 그냥 제일 높여놨습니다. 제일 빠릿빠릿한 변속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피션트, 그 다음에 DSC 오프 4륜구동 모드입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배기 사운드는 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엑셀에서 힘을 주면은 처음에만 약간 뜸을 들일 뿐 그 이후에는 좀 힘을 분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주행 중에 차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변속이 될 때마다 뒤에서 부룩부룩 하네요. 지금 배기, 가변 배기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뭔가 공사하는 중이군요.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자, 에코 모드에서도 지금 에코 모드가 아니죠. 이피션트 모드. 네. 근데 역시 코너에서 엑셀을 밟아 나갈 때요 약간 좀 후륜구동스러운 맛은 확실히 없습니다. 일반 사륜구동 모드는요 그냥 네 바퀴가 사이좋게 좀 구동력을 나누면서, 근데 저기네요. 보니까 그 이피션트 모드에서도 엑셀 끝까지 밟으면 510마력까지 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피션트 모드라 해가지고 출력이 좀 낮게 묶이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폰스의 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엑셀에. 물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피션트 모드였고요. 이게 왜 안된다 그러지? 자, M1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M1은 어떤 설정이냐면요 스포츠에 해당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을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피션트 때보다 스포츠로 하니까요 엑셀을 놨다가 재가속할 때 엔진이 좀 더 대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확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엑셀을 놓더라도요 토크가 좀 채워져 있다가 그대로 가속력만 쭉 높여가는 그런 인상입니다. 아직은 차가 수동 변속을 그러니까 자동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속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는 약간 그늘에 있어서 29.5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스펜션이 중간 단계인 스포츠거든요.
네, 아까 컴포트일 때보다는 이렇게 빠른 페이스로 주행을 할 때는 네, 중간 단계 이상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여기 차가 있는데 좀 제가 양보를 해주시네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스펜션의 스포츠 모드까지는요 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면 변화에 대해서 좀 그 현가 장치의 유연함이 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좀 차가 어떤 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안정성이 없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덜어놓게 됩니다. 이 스포츠 모드까지는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제가 계속 지금 그 컴포트에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오른발을 많이 움직여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때 좀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오른발의 움직임, 브레이크에서도 움직임이 적어야지 또 거기에서 빨리 일을 마치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오른발의 그 움직이는 거리를 줄인다는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스포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모드의 스포츠가 더 이 스포츠 주행에는 적합하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건 놔두고 후륜구동 모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떨지. 아직 스포츠 플러스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차체의 스포츠 상태에서 네, 후륜구동으로만 한 것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너에서 엑셀을 좀만 밟을 때마다, 그러니까 탈출하면서 밟을 때마다 뒤가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마음에 드는 것은 앞에 좀 구동력으로 인한 저항이 걸리지 않으면서 앞에 궤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샤프해졌다.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도 사실 이제 엔진차에서는 후륜구동 예찬론자인데요. 그 후륜구동 예찬론자가 이 차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후륜구동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그걸로 인해서 아쉬움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뭔가 공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마 작년에 났던 그 장마 때 났던 산사태인데 아직도 좀 이러고 있네요. 자, 조금만 천천히 통과하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프트 패드를 조금씩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조향을 감았다가 풀었다 하는 그 움직임의 각도와 그 다음에 엑셀의 양을 잘 조절하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죠. 후륜구동 차들은. 네, 이 차도 좀 그런 재미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사륜구동 스포츠 때와 좀 이 차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후륜구동 모드를 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짜릿함은 당연히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짜릿함을 느끼는 거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운전자가 다 져야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였나요? 그 M340i 투어링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차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M3 투어링은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앞은 구동력이 하나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네, 이 코너에서 조향을 적절한 위치로 돌려주는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 흉폭한 그 후륜구동으로만 전달되는 그 출력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차의 움직임을 흐트러뜨리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를 출고를 하신다면요, 어느 정도 차와의 교감이 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륜구동 스포츠까지만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럼 차를 튜닝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DSC 오프 해가지고 네, 후륜구동 모드로 좀 이 차를 코너가 많은 곳에서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를 제가 M2에다가 메모리를 해놨고요.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 처음에는 사륜 스포츠로 좀 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이 뭡니까, 후륜구동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스펜션도 제일 단단해졌고요, 엔진도 제일 과격해질 겁니다. 일단은 사륜구동 스포츠로 출발합니다. 아, 변속기가 상당히 똑똑해요. 네, 운전자의 마음보다도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의중을 미리 수를 한 두세 수 정도 더 미리 생각하고, 얘가 그 특히 이 코너에서 다운시프트를 맞춰놓는 그 단수와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저부터도 얘를 그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잘,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보다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이 없겠습니다. 차의 모든 곳이 지금 어디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지금 매기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고 제 이마와 이제 손바닥에서는 땀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속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운시프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는 이 사륜 스포츠로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륜 스포츠가 아니고 후륜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가 할 수 있는 제일 뭐라 그럴까요, 과격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이 가봅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아, 네, 이거에 바로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차가. 근데 이제 얘가 변속을 워낙 똑똑하게 드라이브 로직이 잘 하지만요, 운전자가 이렇게 다운시프트를 해주면서 직접 하면은 좀 브레이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까 제가 그 배우령에서 처음 후륜구동 모드를 탔을 때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출력만 차가 좀 높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차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 요령은 똑같기 때문에 그 공식 안에만 얘를 넣어서 그 조작을 해주면 얘는 네, 빠르긴 하지만 순종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네요.
그리고 지금 서스펜션이 제일 단단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가 결코 도로 포장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일정하지도 않고. 이런 곳에서 주행하기에도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차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일 그 감쇄력을 조여 놓더라도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그러니까 진입부터 돌아 나갈 때요, 이 1890kg라는 무게감을 좀 느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네,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뒤가 어김없이 날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코너의 진입부터 탈주까지 그 1890kg라는 무게감을 좀 굉장히 느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 놨어요. 아, 사랑해요 M3. 아, 진짜 너무 좋다. 저는 이제 M3가 300마력인 시절부터 400마력, 500마력, 지금 이제 500마력을 넘었잖아요. 그렇게 좀 출력을 높여가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 컨트롤성은 잘 해결하고 차를 만드는 건가? 네,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뺨을 맞네요. 네. 그리고 이 변속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8단 ZF의 M 스텝트로닉 스포츠가 굉장히 낮은 기어의 낮은 RPM에서부터도 이 로고 클러치가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BMW의 이제 특히 후륜구동 베이스의 모든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그 ZF 변속기도 좋지만, 그 동력의 전달력이요, 우리가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느낌이었다면 다른 그 8단 변속기는, 얘는 물기를 완전히 적셔서 몸에다가 입힌 느낌입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동력 연결이 쫙 붙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진짜 운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원하는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차네요, M3는. 네. 이걸 타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M3나 M4 컴페티션의 세단이나 쿠페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좀 설명을 잠깐 쉬고 운전만 즐기겠습니다. 네. 너무 좀 무책임한가요, 제가? 네. 뭔가라도 제가 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코스 다 왔네요. 아이고야, 저도 잠깐 자, 다시 모든 거를 되돌려 왔습니다. 이 차를 뭐랄까요, 좀 총평을 해야겠죠. 그냥 얘는 또 하나의 M3고요 거기에 투어링이라는 수식어가 뒤에 붙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M3가 투어링이 되면서 장점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에게 좀 불편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 또 실용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점, 그리고 또 같이 달리는 상대방을 뭐라 그럴까요, 안심시킬 만한 외모를 갖고 있거든요, 이 차는. 그것도 오히려 저는 이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상대방에게 반전의 놀라움을 제공하는 그 쾌감, 이거를 쾌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좋은 차였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M340i와 투어링과는 다른 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M3 투어링과 M340i 가격대의 차이만큼이나 차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그 둘을 만약에 하실 수 있는데 고민 중이시라면 M3 투어링으로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